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바 ML의 한동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쪽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이후에 이제 윤상두 님께서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은 사실 모든 그 비전 쪽 연구에 사실 그 근본이 되는 연구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최근 연구 트렌드를 잘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 레즈넷이 나온 이후로 사실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텍션도 마찬가지로 그 마스크 RCNN이 나온 이후로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다들 잘 아시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이제 네트워크가 같이 가지고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디텍션이란 태스크가 추가적으로 가능하고, 그 뒤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란 태스크가 가능한데요. 여기 제가 예로 들어 드린 그림은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같은 차라고 해도 이제 차 종류에 따라서 또는 붙어 있더라도 이제 차를 다 개별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키포인트를 찾는다거나 이런 다른 헤드를 붙였을 때 태스크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성능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가 보이는 로컬라이제이션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태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사실 레즈넷이 2016년에 나온 이후로 뭐 그전에는 당연히 VGG라던가 뭐 이렇게 인셉션이라는 거 많이 나왔는데요. 그 전까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제 말은 딥러닝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손으로 깎아서 만든 네트워크들을 핸드 튠드된 이런 핸드크래프트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오다가 이제 2017년에 뻥 터져가지고 보시면 이제 레즈넥스트, 덴스넷, 뭐 피라미드넷, 폴리넷, 익셉션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이 중에 성능이 뭐가 좋은지는 이제 뭐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제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네트워크들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극대화한 네트워크로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네트워크의 근본은 레즈넷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런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 2018년도에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새로 손으로 열심히 깎다가 이제 깎을 만큼 깎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깎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네트워크들이 뭐 나스넷이라던가 이런 뭐 아메바넷 이런 이제 이름도 굉장히 재밌는 네트워크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런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텍션 페이퍼들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16년도까지의 네트워크들이 지금 네트워크 나온 것들의 근본 네트워크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패스트 RCN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SSD가 나왔고 RFC가 나왔는데, 그 뒤에 있는 마스크 RCNN은 사실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긴 했지만 그 전에 있는 패스트 RCNN에다가 이제 추가 헤드를 여러 개 붙여서 만든 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패스트 RCNN의 연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포머블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이제 코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네트워크지만 좋은 네트워크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FP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백본에 다 결합이 돼서 쓰고 있는 네트워크이지만요. 이제 2017년도 이후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던 레티나넷이라고 불리는 이런 디텍션 네트워크, 요걸 이후로 이제 많이 이런 정통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들, 디텍션 네트워크들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최근 2018년도까지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는데 이제 18년도부터는 정통적으로 이렇게 성능을 올리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연구에는 한계가 다다랐다라는 그런 그 개인적인 분석을 좀 해봤고요. 보시면 이제 개수부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디텍션, 클래시피케이션 합쳐서 물론 디텍션으로 검색을 했을 때는 35개 정도의 이제 논문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통 성능을 올린 네트워크가 단 2개밖에 없고요. 그것도 보시면 이제 스퀴즈 익사이테이션 네트워크는 제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요건 좀 좋은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딥 레이어 애그리게이션 같은 논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인크리멘탈한 워크라고 볼 수 있는 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레즈넷 같이 이제 좀 시대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아이디어는 아직 이제 나오기 힘든 게 아닌가 싶은 단계에 이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텍션 페이퍼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정통 성능을 올리는 네트워크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 논문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쟁 논문들을 빼고 이제 성능을 올린다거나 이제 자기 네트워크만 올린다거나 이런 워크들이 좀 많아서 비교가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면모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봤을 때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다른 분야에 적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디텍션, 이건 사실 로컬라이제이션에다 박스를 치는 거랑 같은데요. 이런 거랑 이제 디텍션에다가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넣는 그런 워크, 그리고 그 외에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 태스크를 넣는 그런 워크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페이퍼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SENet, 그러니까 스퀴즈 익사이테이션 네트워크는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레즈넷 이상급의 논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워크인데, 그렇지만 사실 유명도에 따지자면 이제 레즈넷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단적으로 결과를 오른쪽에 보시면 일단 손으로 깎아서 만든 네트워크 중에서는 제일 성능이 좋습니다. 나스넷보다 심지어 좋고요. 사실 나스넷을 돌리기에는 조금 컴퓨테이션 파워가 많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프리트레인된 걸 쓸 수밖에 없고, SENet 같은 경우는 내가 자유롭게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튜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탑 1 에러가 일단 2424에서 18%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싱글 모델을 갔을 때요. 네, 간단히 아이디어를 설명드리면 채널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그 레즈넷 마지막 아웃풋에다가 이제 풀리 쿼넌티티 2개를 붙여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여기 R이 리덕션 레이트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마지막 아웃풋 피처맵에다가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한 상태에서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어떻게 보면 PCA를 피처맵에다가 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좋은 점이 이제 네트워크를 좀 더 좋은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어텐션을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채널 어텐션을 주기 때문에 좀 더 네트워크 트레이닝이 잘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질문 있으신 분은 나중에 질문 주시면 제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스 디텍션 쪽인데요. 이쪽은 사실 로컬라이제이션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이 웍이 사실 2018년도에 들어서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쪽을 좀 더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히트맵으로 표시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스드 레이블이 없이 레이블 정보만 가지고 디텍션하는 그런 웍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스크 없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로컬라이즈 해주는 그런 태스크인데, 추가되는 점이 있다면 박스까지 찾아주는, 어디에 어떤 박스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레이블 정보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제 정보를 주는 그런 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보시면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블 정보만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프한 정보를 이렇게 인퍼런스 타임에 줄 수 있다는 그런 태스크가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많은 웍이 나왔는데요. 아까 그 영민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30개 넘게 나오긴 했는데 세미 슈퍼바이스까지 포함하면 한 60개 가까이, 그러니까 전체 10% 정도 되는 웍이 이제 이 정도로 이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슈퍼바이스 태스크에서 할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넘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운딩 박스라던가 그런 것들 쓰지 않고 레이블 정보만 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고요. 그 이제 많은 웍들이 있겠지만 그중 제가 좀 좋았던 웍은 이제 이런 지그재그 러닝이란 논문을 가지고 있는 논문인데요. 이 태스크를 이 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커리큘럼 러닝이라고 좀 쉬운 이그젬플부터 학습을 시키는 게 네트워크 학습이 잘 된다, 이런 웍이 있었습니다. 그 웍을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학습을, 여기서 EGS 하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학습을 하게 하는, 그래서 지그재그 러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좀 더 학습이 잘 된다, 이런 웍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웍도 있지만 그 중에서 좀 제일 직관적인 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통 디텍션 웍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굉장히 많은 웍들이 있지는 않았고요. 한 5개 정도의 웍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 눈에 띄었던 웍은 이제 맥댓이라는 웍이 있었습니다. 이 웍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GPU를 굉장히 많이 썼더니 성능이 굉장히 빨리 오르더라. 결과적으로 GPU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공식적인 문건으로 이제 설명을 해준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도 이제 GPU를 많이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네, 이 논문의 이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GPU의 개수고요.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네, 크로스 GPU 배치놈이라고 이제 이미 구현되어 있는 배치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웍의 중요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 이런 시도를 머릿속으로는 다 이제 연구자들이 해봤을 텐데 이거 실제로 구현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지 배치 트레이닝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만 이제 수행을 했는데 디텍션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결과가 좋아지는지는 아직 모르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맥비에서 나온 논문인데 맥비는 GPU가 제가 알기로 최소 1000단위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많은 GPU를 가지고 이제 해볼 수 있었던 웍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웍은 이제 캐스케이드 RCNN인데 이제 논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단순히 이제 이런 RCNN 헤드를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걸 이제 맨 바운딩 박스 결과를 계속 이제 앞으로 넣어주면서 이제 리파인먼트를 하는 그런 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웍인데요. 이제 생각을 했지만 또 실험을 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은 논문으로 가는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사실 그래서 이번 디텍션에 좀 정통적인 성능을 올리는 웍들은 이제 정말 이렇게 논문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또 드는 생각이 정말 포화 단계에 이르렀지 않나. 이제 좀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튀어나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롭게 하지 않은 이상은 좀 패스트 RCN에서 이제 좀 더 이제 마지널한 그런 임프루먼트를 가져오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이제 좀 디텍션을 쓰는데 이제 좀 더 다른 태스크로 쓰는 이제 그런 웍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를 뭐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는 구글에서 나온 마스클랩이라는 논문이고요. 두 번째는 페어에서 나온 이제 디텍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을 같이 레코나이즈하는 그런 웍이고요. 세 번째는 디텍 앤 트랙이라고 이제 CMU에서 나온 웍인데요. 세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텍션이 이제 기본 태스크로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다른 태스크가 들어가는 그런 웍입니다. 네, 처음 마스크랩을 보시면은 사실 이건 이제 마스크 RCN과 거의 같은데요. 이제 이 웍의 큰 차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이제 디텍션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꽂아주고 거기서 이제 로스를 두 개를 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풀링을 하나 개발을 해서 아웃풋을 좀 리파인했다라는 데 있고요. 여기서 풀링을 자세히 보시면 되게 특이한 풀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도별로 쪼개서 정말로 피처 맵상에서 각도별로 쪼개서 넣거든요. 이렇게 8방향이면 쪼개서 넣어서 풀링을 해서 이제 더하는 그런 웍이라고 하는데, 저자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8방향으로 쪼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너무 8방향 말고 뭐 16분의로 쪼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논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보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미리 해놓은 논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이 이제 그 레즈넷 저자인 그 카이밍해가 있는 페어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예, 사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따졌을 때는 마스크 RCN을 이제 좀 더 다른 헤드에다 썼다. 다른 헤드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휴먼 오브젝트의 그런 인터랙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태스크에다 썼다라는 컨트리뷰션이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디텍션은 이제 동사가 아니라 명사를 찾죠. 뭐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을 찾고, 근데 이 태스크에서는 이제 동사를 찾게 됩니다. 뭐 노트북을 보고 있으면 C를 찾을 수가 있고요. 뭐 썰고 있으면 컷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을 찾고 동사를 찾고 그다음에 타겟 오브젝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사과를 썬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 RCN을 가지고 오고, 마스크 RCN에서 동사를 찾는 부분을 넣고 그다음에 인터랙션을 하는 그 오브젝트를 찾는 헤드를 또 넣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사와 타겟을 동시에 찾는 그런 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마스크 RCN의 성능을 이제 이제 잘 이렇게 활용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 논문은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비디오에서 하는 건데, 이제 이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은 이제 3D 마스크 RCN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3D 컨볼루션으로 이제 다 마스크 RCN을 바꾸고 그 뒤에 이제 템포럴한 데이터를 이제 같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헝가리안 메소드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그 나온 디텍션 결과를 링킹을 해서 트래킹처럼 만들었다. 이런 논문이 되겠고요. 예, 좋은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3D 마스크 할 수는 사실 없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결과도 괜찮은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태스크들인데요. 이제 요건 좀 약간 다른 태스크인데 첫 번째 거는 이제 그 자율 주행을 하는데 디텍션을 이제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학습하는 것처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댓글 좀 써보겠다는 그런 웍이 첫 번째 웍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RFCN 3000에 30fps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도 좀 잘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제 디텍션의 좀 서브 태스크의 느낌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태스크를 보시면 이제 요건 뭐 아까 사실 두 번째 말씀드린 카테고리랑 거의 흡사한데 일단 디텍션 모드를 가져오고 뒤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붙이는 형태입니다. 보시면 이제 디텍션에서 패스트 버전을 가지고 오고 뒤에다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했다는 건데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못 본 데이터에서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쪽 학습은 이제 어드버서리얼하게 하게 되고요. 그 증거로 이제 GRL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학습을 잘 못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좀 더 패스터 RCN이 갖고 있는 그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봤을 때 좀 더 이제 잘 써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인 논문이라 볼 수 있는데 패스터 RCN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두 개로 분리를 했고요. 두 개로 분리한 이유는 이제 하나는 이제 물체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클래스를 보겠다 이런 논문인데요. 보시면 이제 디컴플링 했다는 의미가 아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물체를 그냥 물체가 어떤 건지 찾는 것이 이제 P 오브젝트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인지 아닌지 보는 그런 네트워크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커플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와도 물체인지 아닌지 먼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이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RFC는 원래 빠르기 때문에 30fps는 이거 그냥 원래 나오긴 하는데 예, 이거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클로바 ML의 윤상두입니다. 저는 언라이블 데이터와 뭐 노이즈 데이터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본 페이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데이터는 언레이블된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고 물론 레이블된 데이터가 많지만 이 네이버에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이 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레이블을 붙이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고 이 언레이블된 데이터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선은 뭐 좀 개요가 없는데 언레이블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수도 어노테이션을 만드는 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언레이블된 데이터는 그런 트루스가 없는데 뭐 가짜 그런 트루스를 일단 만들어 갖고 좀 사용하겠다 뭐 이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이거 논문 제목이 데이터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논문이고요. 우선은 그 레이블드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레이블드된 데이터로 우선 베이스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이스 모델에다가 언레이블드된 데이터의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 프리딕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그냥 언레이블드된 데이터를 그냥 통과시켜서 아웃풋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해당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후 모델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온 모델의 아웃풋이 좀 컨스탄트하고 뭐 스코어가 이제 일관적으로 높게 나오는 애들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서 사용을 해서 걔네들을 그런 데이터들을 추가로 활용을 했더니 성능이 올라갔다라는 논문이고요. 이건 이제 페이스북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선은 근데 이 논문에서 이제 결과로 보여준 게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뭐 제 추측인데 이제 특성상 이 모델 이런 다양한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 이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런 다양하게 다르게 나오는 결과들이 이제 좀 일관적으로 나온다면 이 데이터는 좀 쓸만한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에서 그대로 스코어를 앙상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용한 거는 왠지 성능이 잘 안 나왔으니까 실험을 넣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논문은 이제 Improving Landmark Localization with Semi-Supervised Learning이라는 논문인데요. 태스크는 이제
이런 사람 얼굴이 들어왔을 때 이제 사람 얼굴에 해당하는 키포인트들을 찾는 태스크인데, 이것도 이제 라이블드 된 데이터가 있고 언라이블드 된 데이터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라이블드 된 데이터로 베이스 모델을 학습시키고 언라이블드 된 데이터로 그러니까 이제 언레벨드 된 데이터를 그 학습된 모델에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언레벨드 된 데이터를 이렇게 뭐 살짝 뭐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온 결과가 있을 텐데, 이 돌리는 이 연산을 이제 여기 연산을 해서 원래로 맞췄을 때 이제 둘이 잘 맞으면 그걸 또 이제 수도 그라운트로서 쓰겠다. 그래서 뭐 이걸 또 추가적으로 사용했더니 성능이 올라갔다. 뭐 이런 논문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문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를 사용한 논문 3개를 제가 넣어놨는데, 뭐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 마스크 어그먼티드 오브젝트 디텍션이란 방법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고 나면은 어떤 히트맵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이렇게 되게 러프한 어떤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같은 걸 구할 수 있는데, 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자체를 뭔가 어떤 슈퍼비전을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해서 이제 원본 이미지의 이 픽셀들과 이 약간 러프하게 나온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뭐 그래프 컷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리파인을 하고, 그래서 이 리파인된 결과를 슈퍼비전을 넣어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을 동시에 학습하도록 해서 이제 성능을 올린다라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주어지지 않을 때 이제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이제 얻는 방법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Weakly Supervised to Fully Supervised Framework for Object Detection이라는 논문은 Weakly Supervised 디텍터를 이용해서 이제 오브젝트들 디텍션하면은 이렇게 좀 부정확한데, 뭐 이거를 리파인하기 위해서 뭐 외부에 패스트 RCN이나 RPN 같은 걸 사용해서 리파인하고, 아니면 각종 휴리스틱을 넣어서 뭐 예를 들면 NMS를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휴리스틱을 넣어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리파인한 후 그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뭐 성능을 올린다, 뭐 이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논문도 굉장히 비슷한데, 이것도 이제 기학습된 베이스 모델이 있고 언라이블드 된 데이터를 넣었을 때 나온 결과가 이제 어떤 컨피던스가 어떻게 높은지 낮은지를 본 다음에, 컨피던스가 높으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사용하고, 아니면 이제 유저가 그라운드 트루스를 주도록 이제, 그래서 이제 휴먼 머신 코퍼레이션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컨셉으로 해서 이제 뭐 언레벨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는 그냥 사용하고 어떤 데이터는 이제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다음은 콜소울 노이즈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논문들인데요. 이건 이제 뭐 그 라벨이 좀 로우 퀄리티로 라벨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좀 노이즈가 좀 껴 있거나 할 때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문이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적은 거는 5개지만 한 10개 정도 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논문 하나 말씀드리면 On the Importance of Label Quality for Semantic Segmentation이라는 논문인데, 뭐 한 줄 요약하면은 콜소 어노테이션이 많은 게 파인 어노테이션이 적은 거보다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파인 어노테이션을 하는데 휴먼이 이제 그 휴먼 노동 시간이 있고, 콜소 어노테이션 하는데 휴먼 노동 시간이 있는데, 그걸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대충 치고 많이 해갖고 넣는 게 더 좋다, 뭐 약간 그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논문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태스크 간의 그 웨이트를 트랜스퍼하는 논문인데, 이제 이 논문 러닝 투 세그멘트 에브리띵이라는 논문은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동시에 이제 수행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그 두 라벨이 모두 다 제공되는 게 이제 80 클래스가 있고, 디텍션만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게 이제 3000 클래스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80 클래스를 이용해서 디텍션 웨이트와 디텍션을 이제 프리딕션 웨이트와 세그멘테이션 프리딕션 웨이트 사이의 관계를 트랜스퍼하는 이 함수를 배우고, 이 3000개 클래스에 대해서는 디텍션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걸 트랜스퍼해서 마스크 웨이트로 넘긴 다음에 이제 마스크 결과를 봤더니 잘 나왔다, 뭐랄까 그런 논문입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딱히 컨클루전하는 페이지는 안 만들어서 뭐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네,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는 당연히 높아지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이 세츄레이트 되고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기술들이 세츄레이트 될수록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시선이 넘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데이터 쪽으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